누군가가 저의 삶의 지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어요. 그럼 정말 열심히 그 일에만 몰두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명확하게 이렇다라고 하는 답을 얻기가 힘들었어요. 여러분들도 나를 알아가는 방법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라고 생각되지 않으셨나요? 저 또한 나를 알아가는 여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제가 7년간 경험을 통해 깨달은 진짜 나를 찾아가는 3가지 실천적인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저처럼 나는 누구지? 라는 질문 앞에서 망설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저라는 사람과 앞으로 할 일을 간절하게 찾고 싶은 마음에 사주나 타로점도 많이 보러 다녔어요. 수십 군데에서 사주를 보며 깨달았죠. 결국 사주는 이미 제 마음속으로 그리고 있던 답을 확인받고 싶어 했던 도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음 공부, 심리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자아 정체성을 크게 2가지로 설명해요. 첫째는 현재의 나, 둘째는 추구하는 나입니다. 현재의 나는 지금 이 순간 제가 가진 성향과 특징들이에요. 나는 책임감이 강한 편이야. 나는 새로운 도전을 좋아해. 나는 감정에 참 잘 공감해. 이런 식으로 현재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거죠. 요즘 서로가 MBTI에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도 자아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MBTI처럼 성격 유형을 알아보는 검사들은 우리가 현재의 자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검사 결과를 절대적인 답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나를 이해하는 여러 관점 중 하나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추구하는 나는요, 앞으로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을 뜻하는데 심리학자들은 이것이 우리의 행동과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추구하는 나는 마치 우리 인생에서 북극성 같은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방향을 제시해주죠. 예를 들어서 건강한 삶을 사는 나 라는 이미지를 가진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건강에 좋은 선택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특히 재밌는 것은요, 이 추구하는 나의 모습이 우리의 경험과 성장에 따라 함께 변화한다는 것이에요. 20대 때 꿈꾸던 나의 모습과 40대에 추구하는 나의 모습이 다를 수 있고요. 새로 경험한 것들을 통해서 전에는 몰랐던 새로운 가능성에 대해서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자아 정체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내러티브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를 찾아가는 게 현실적으로 도움이 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최근의 심리학 연구들에서는 자아 발견이 타인이나 외부의 답이 아닌 내면의 깊은 탐색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2021년 스탠포드 대학의 윌리엄 데이먼 교수팀이 18세부터 25세의 청년들 3,2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우울감은 41%가 낮았고요. 자아 정체성은 45%가 더 확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자전적 글쓰기의 효과인데요. 텍사스 대학의 제임스 페닐베이커 교수팀이 15,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일주일에 3번 이상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쓴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자아 정체성이 더 명확하고 불안감은 28% 감소하며 전반적인 정신건강 지표가 31%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러한 연구들은 우리가 내면을 들여다보고 기록하는 것이 단순히 자아 성찰을 넘어서 실질적인 심리적 건강과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제가 실행했던 방법 3가지를 바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자기 역사 쓰기입니다. 이 자기 역사 쓰기를 통해서 과거의 나를 들여다보는 과정인데요. 처음에는 그저 연대기처럼 써내려갔어요. 초등학교 때는 이랬고 무슨 일이 있었고 중학교 때는 저랬다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한 달 정도 꾸준히 쓰다 보니까요, 특별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렸을 때 사람들이 저에게 꿈에 대해서 물으면 저는 생각하지도 않고 디자이너라고 답했거든요. 크면서 전혀 다른 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렸을 때의 꿈은 그저 철없는 어린아이가 생각 없이 좋아 보이는 직업을 이야기한 것뿐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 자기 역사를 쓰다 보니까 어렸을 때 제 꿈이라고 이야기했던 디자이너와 크면서 제가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일에서 공통적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즐기고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크면서 어떤 일을 하던 정해진 틀 안에서만 하기보다는 아이디어를 하나라도 더해 좀 더 발전적인 것을 할 때 아무리 힘들어도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는 것을 자기 역사 쓰기를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감정일기 쓰기예요. 이 감정일기 쓰기를 통해 현재의 나를 관찰해 보는 거죠. 매일 저녁에 그날 있었던 일을 적고 그 일이 있었을 때 저의 감정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나갔어요. 처음에는 저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재미있었다, 좋았다, 싫었다. 단순히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단어들로 채워나갔던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글에서요,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가 정말 많다는 거 아시나요? 답답하다, 한스럽다 등 외국어로 번역하기에 애매모호한 단어들도 한글에는 정말 많더라고요. 더 많은 단어를 알아갈수록 저의 감정 표현 또한 풍부해질 수 있었어요. 그 후에는 단순히 좋았다, 나빴다가 아니라 뿌듯했다, 설렜다, 답답했다, 허전했다처럼 좀 더 섬세한 감정 단어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러자 제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감정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감정일기로 저는 두 가지가 도와줬는데요. 하나는 제가 만족스러워하고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저만의 기준을 알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저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고 고쳐 나갈 수 있었어요. 세 번째 방법은 미래의 나를 그리고 실천하기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되고 싶은 모습을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이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적어보는 겁니다. 즉 관심사들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행, 독서, 요리, 그림 그리기 등 구체적인 활동들을 적으시면 돼요. 이런 관심사들은 우리의 취미나 직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쳐요. 우리가 어떤 활동을 할 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거나 힘들어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입니다. 정직한 사람이 되고 싶다, 창의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같은 것들이죠. 이런 가치들은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정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거짓말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고, 창의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틀에 박힌 일상의 답답함을 느낄 수도 있죠. 저의 관심사는요, 심리학, 마음 공부, 그리고 시각적으로 감각적이고 예쁜 것들을 좋아한다고 썼고요. 제가 추구하는 가치는 창의적인, 성장하는 이라고 적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마주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모습을 유튜브에 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런 방법들을 들으면 너무 거창하다, 쓸 시간이 없다, 도대체 뭘 써야 할지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한두 번 해봤지만 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완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루에 5분이라도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매일이 어렵다면 하루를 건너뛰고 하셔도 됩니다. 잠들기 전 그날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 하나를 적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처음부터 정확한 답을 얻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당장 답을 찾으려고 쓰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 기록들이 축적되고 자연스럽게 나의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은 마치 퍼즐을 맞추는 과정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조각 한 조각 맞춰가다 보면 어느새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거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 여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해 나갈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완벽한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과정을 즐기는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막막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어느새 내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도 이 여정을 시작한 지 7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있어요. 때로는 제가 몰랐던 저의 모습을 마주할 때면 놀라기도 하고, 때로는 이불킥을 할 정도로 부끄럽기도 한데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순간들이 모여서 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도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자신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길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